자, 주말 지금 제가 너무 트위터에서 많이 얻어맞고 있어가지고 아, 그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얻어맞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 주는 쉴까 했는데 지금 네. 좀 시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요즘은 항상 위기죠. 네, 위기인데 제가 최근에 그 기사에서 지금 이 금리 수준이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 20만 가구라고 해야 되나? 가구죠. 왜냐면은 120만 차주인데, 네. 120만 가구가 지금 대출 받아놓은 대출 때문에 이게 네. 지금 대출 이자가 거의 2배 가량 예전에 비하면 올랐으니까 네. 이거 월급에서 이거 대출 갖고 나면은 네. 돈이 없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120만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DSR이 90%에 도달을 해서 봐요. 네. 이게 그러면 네. DSR이 무엇인지부터 왜냐면 이게 헷갈리거든. 네. TV는 이제 내가 집을 1억짜리 집을 산다. 또 우리는 학고방이니까 1억짜리 집 요새 잘 없지만 있죠. 1억짜리 집이라 했을 때 1억짜리 네. 집을 샀을 때 LTV 40%다. 그러면은 4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LTV 네.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데 론 투 밸류죠. 네. 근데 DSR 개념은 조금 더 이게 어렵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연봉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준 DSR이 40%거든요. 즉 연봉이 3천이면 연 1,200만 원 원리금을 내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제가 한창 빌릴 때 막 2%대 금리일 때는 1억 빌리면 한 달 원리금이 35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5억을 빌리면 35 곱하기 5를 해서 175만 원 정도를 월에 갚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월 400을 버는 걸 기준으로 대략.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85%가 변동금리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이 40%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그거에 비례해서. 그래서 오르다 보니 90%가 된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대출을 받았고 그러니까 약간 네. 무리해서 연끌로 집을 샀다거나 하신 분들 지금 다 큰일 났다는 거 그렇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싼 집일수록 연끌 비율이 높으니까 그분들은 DSR이 90이 된다는 건데 90이 어떤 거냐면 우리 왜 실수령액이라 그러죠. 보통 떼는 금액이 4대 보험으로 10% 정도 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SR이 90이면 4대 보험 떼고 빚 갚고 나면 소득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월급 받으면 4대 보험 내고 나머지 돈 다 원리금으로 대출 원리금으로 갚아야 될 가구가 120만 가구죠.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두세 배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120만의 규모가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자, 120만 가구면 20만이면 울산광역시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계 경제가 자칫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흔들릴 수준이잖아요. 네. 그걸 또 제가 느끼는 게 저희 집이 1호선 부천역에 있는데 그 부천역 일대에 상가들이 지금 부천역에서 바로 100m에도 상가들이 지금 이렇게 텅텅 빈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100m만 나가면 그냥 건물 자체가 다 뭐 나이키 1, 2, 3층 다 빠졌고 그냥 건물 자체가 통째로 임대 나오고 다 빠져버린 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걸 볼 때마다 덥고 근데 우리 1호선 부천역이 굉장히 이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많잖아요. 1호선 이용객 통계를 보면 서울 시내 역들을 제외하고 전체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은 역이 부천역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탑이에요. 1호선의 중에서. 근데 상권이 100m 반경도 못 버틸 만큼 많이 무너졌다는 뜻이 되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왜 아까 DSR 90%인 사람이 12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금리가 1% 정도 차이 나죠. 그 말인즉슨 지금도 DSR 80이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DSR 80도 무시를 못하는 게 님이 세전 300만 원 받았는데 빚 갚고 나니까 내 수중에 3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하루에 10,000원으로 못 살죠. 그 말인즉슨 지금 7% 되면 그분들이 10원도 안 남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지금도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7%가 되면이었어요? 네, 아. 7%가 되면이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 변동 금리가 지금 기준이 연에서 한 5에서 7%. 네, 지금도 5에서 7%. 네, 5에서 7인데 주담대는 6에서 6.5 정도 되는데 아, 벌써 6에서 6.5예요? 네, 6에서 6.5예요. 아. 제가 제2금융에서 변동으로 높게 쳤는데 지난 분기에 반영된 게 제가 5.3이에요. 근데 저도 시작할 때 4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부터 1.5는 올라갈 게 더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네. 금리가 미국에서 앞으로 네. 몇 번 더 올린다고 했나요? 우리는 회의가 한 번 남았지만 미국은 2번 남았죠. 근데 지금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 이번에 빅스텝, 다음번에 베이비 스텝 정도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4.75%예요. 미국은. 네, 미국이.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정도 선까지 따라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빅스텝 한 서너 번 밟으면 따라가겠죠. 지금 저희가 3%니까. 그러면 빅스텝 서너 번 밟아가지고 올 여름까지 된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도 네. 그러니까 올해 한 번 남았는 거지 내년에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따라가야 되니까. 네, 금리 차이가 너무 크면 우리 언니도 예금 갈아타죠. 그리고 미국이 7월에서 끊을 거니까 끝날 거니까 거기에 우리도 맞춰줘야 되니까 네. 몇 번 더 이렇게 올리는데 그게 아마 상반기에 된다.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이 금리가 피크라고 해도요. 이 상태를 6개월은 유지를 해줘야 시중에 현금이 말라요. 그래야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잡힌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6월에 고정돼서 6개월 말으면 연말이죠. 또 All I Want Christmas is You가 되면은 그때가 12월이니까 결국은 1년은 고생할 거란 얘기예요. 1년 동안. 그쵸.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대한 현금 흐름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몇 개월 전부터, 네. 6개월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네. 그 얘기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얘기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얘기만 그러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그거를 가져와. 자, 오늘부터 우리 구독자 모두는 블로그를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SNS를 하면 광고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블로그든 유튜브든 만들어서 오늘부터 당장 수익이 나오지 않죠. 당장 우리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 열심히 컨텐츠를 발행을 하면 내년에는 승부수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모든 게 다 어렵기 때문에 네. 회사도 인력을 줄이고 네. 뭐 지금 메타도 사람 다 그렇게 하고 네.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내가 알바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네. 가게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돈을 그리고 외화를 그렇죠. 벌 수 있는 방법은 네. 유튜브 아니면 또 티스토리도 티스토리 블로그도 구글 애드센스 구글 붙일 수 애드센스를 있죠.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네이버 안 하고 난 티스토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또 너는 작가니까 사람이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해보세요. 그러면 너는 작가니까 글 쓰는 게 쉽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 갔다 온 영화 본 거 리뷰, 넷플릭스 영화 리뷰 이런 거 쓰면 돼요. 리뷰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희망 아닌 모두 가기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컨텐츠의 관점에서 쓰는 거랑 작가가 쓰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내가 왜 구글 애드센스 그때는 안 달아줬었나? 아니, 그때도 있었어요. 그걸 내가 뭐 돈벌이가 없으니까 있었는데 그때 방문자 수가 책 선생을 폭증했었거든.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그때 진짜 그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그렇죠. 몇만만 되셨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긴 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빨리 티스토리 열어가지고 하고 유튜브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짠테크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짠테크의 홍보 대사잖아요. 근데 이 짠테크만 해서는 사실은 크게 안 돼요. 그 짠테크를 하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승부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얼마 아끼고 예금 얼마 쫓아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면서 내 소비 습관 컨트롤 하면서 사실은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이야기 자꾸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승부수가 나는 거지. 뭐 짬부 TV 같은 경우도 김짬부 씨도 짠테크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유튜브 해가지고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 다른 채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튜브가 너무 세련되고 할 필요도 없어. 일단 해보는 거야. 왜냐면 그쵸.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어차피 굶어 죽는 거 그쵸.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에어비앤비 이게 좋을까 에어비앤비 이게 좋을까? 이 방 없는 에어비앤비를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미국
또 지금 다들 힘드니까 네. 예전만큼 관광이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을 거고 그쵸. 그럼 해법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SNS밖에 없는 거야. 그쵸. 아무튼 지금 위기가 네. 제가 이거 우리가 유튜브 시작한 게 위기를 한 6개월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살이 난다는 말을 채널 처음부터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말도 이제 하면 안 돼. 너무 그쵸. 진짜 작살이 그쵸. 나버려가지고 진짜 작살 났을 때는 이 말을 못 하죠. 네. 지금 점점 그 말을 내가 못 하겠어. 그렇죠. 왜냐면 지금도 힘들고 네. 다음부터는 더 힘들 건데 네. 120만 거의 200만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서민층들 다 지금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딱 서민층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네. 아버지 택시 운전하시고 네. 어머니 호프집에서 설거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키웠는데 네. 집에 경제가 풍요치 않으면 진짜 가정이 다 흔들려요. 애들도 빗나가고. 그렇죠. 그래야 제가 이렇게 네, 많이 빗나갔죠. 많이 빗나갔잖아요. 많이 빗나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게 더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이게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주말에 두드려 맞은 와중에도 지금 이거를 켜가지고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수. 네,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금리가 몇 번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네. 그 대출 같은 거 변동금리 잘 체크하고 네. 내 현금 흐름을 네. 잘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해주세요. 지금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막 10%대 예적금이 나왔어요. 네. 통장이. 네. 적금 10% 넘은 거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막 친구들이 기존에 있던 거를 또 깨버리고 거기 네. 갈아타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맞는 방법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통의 경우에요. 어떤 게 있냐면 통계적으로 10명이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장기인 경우 3년 이상인 경우에 만기 도달률이 20%예요. 쉽게 말하면 10명 중 8명은 이자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살면서 예적금 만기를 2번 이상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지금 그 인터넷 서핑을 멈추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물론 그런데 저는 약간 불안한 게 그렇게 10%씩 주는 데가 네. 어떤 저축은행들이고 한데 그렇죠. 과연 그 은행은 믿을 수가 있는 거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왜냐면 저축은행도 지금 막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도 현금이 말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네.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그 은행도 안정할까 하는 거죠. 네, 거기 보면 지금 부실 대출 비율, 그러니까 연체 대출의 비율이 15%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거 이제 찾아보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 특정 은행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우리 흥국생명 사태와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서 기업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죠. 그 말인 즉슨 은행권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금융권 전체의 자금 조달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금리보다 안정감을 중요시해야 될 때가 사실 되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망하는 저축은행도 종종 있었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치를 하시라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원금 5천이 아니라 이자 포함 5천이에요. 그러니까 한 원금 기준으로 4,500선에서 멈추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현금 보관은 저도 그냥 파스킨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계속 저의 취미가 그냥 주식이기 때문에 네. 계속 조금씩 주식 조금씩 사고 그다음에 네. 현금으로 하고 저는 예적금은 잘 안 해요.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그렇죠. 네, 그게 그리고 그래서 1년은 중간에 깨면은 그만큼 어차피 못 받고 네,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그냥 일일로 이자 받는 그냥 그 파킹이 낫겠다. 네. 파킹도 요새 지금 거의 3%에 달하는 연 3%에 달하는 네네네. 이자를 매일씩 붙여서 주잖아요. 네. 산업은행은 지금 3%일 거예요. 네. 거기가 제일 높죠. 네. 참고로 거기가
사용하긴 되게 불편한데 금리는 되게 높고 망할 확률이 제로예요. 그건 국책은행이라 가지고. 근데 또 네. 이게 사용이 불편해야 돼. 그래야지 있잖아. 엄청 불편해. 그래야지 뭘 또 안 빼먹지. 안 빼죠. 예, 그렇죠. 불편해가지고 뺄 수가 예. 없어.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사회 초년생분들은 네. 사실 그 돈이 뭐 1,000만 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 연에 2~3%라 하더라도 네. 그냥 내가 치킨 한 번 덜 사 먹고 네. 하면은 그 이자가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그거 웹서핑하는 비용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먼 저축은행 가느라 든 택시비 등을 계산하면 똔똔이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내 컨텐츠를 네. 만들어 갈 것인가,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은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가지고 지금 올해 그냥 조용히 집에서 블로그 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소비 줄이면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SNS 하면서 그렇죠. 조금 재미없는 삶을 또 권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이 너무 위기고 엄중한 시기라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냥 조용히 지금 네. 살고 있고 글 쓰고 일하고 이렇게 그렇죠. 있으니까요. 저 두드러 맞았더니 지금 몸이 아파요. 지금 이럴 때 원래 네. 다니던 필라테스 열심히 가서 몸도 좀 풀고. 아니 근데 이게 필라테스도 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두드러 맞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네. 힘을 못 쓰겠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그 룸메이트 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서로 어깨 주물러 주기 하면서 네, 그렇게 좀 비혼 여성들끼리 네네네 서로를 그렇죠. 서로를 어루만져주면서 네.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지금 이거 지금 경제 위기가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안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본인만의 어떠한 그 차선책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